혹시 어젯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신 그 음식이 잠든 사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눈물과 한숨을 지켜본 경험을 가진 제가 오늘만큼은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저녁 식사 후에 간단한 간식 하나쯤은 건강에 문제 없다고 믿고 드십니다. 조금 먹는 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이 잠든 사이 심장과 혈관을 혹사시키고 생사의 갈림길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새벽녘 조용한 방, 여러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몸속 혈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요동치며 심장은 쉴 틈 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우리가 언제 먹었느냐, 바로 저녁 시간의 습관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밤중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식은땀이 흘러 머리가 어지럽고 이유 없이 불안감이 엄습한 적, 그때 잠시라도 화장실로 달려가 몸을 추스른 경험, 이런 현상들은 단순한 불면이나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저녁 습관이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현실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몸의 절반이 마비된 채 새벽녘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젯밤 식단에는 독국물도 위험한 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흔히 먹는 된장찌개, 말린 과일, 고구마, 그리고 한두 조각의 간식이 있었을 뿐입니다. 범인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언제 먹었느냐, 시간의 문제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낮에 먹으면 몸이 소화하고 배출할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하지만 밤, 특히 잠들기 직전에 먹는 순간 그것은 우리 몸의 숨은 시한폭탄이 됩니다. 범인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 음식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바로 언제 먹었느냐, 바로 그 시간에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낮에 활동할 때 먹으면 몸이 충분히 소화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 특히 잠들기 직전에 섭취한 음식은 우리 몸의 숨은 시한폭탄이 되어 혈관과 심장, 그리고 신체 모든 장기를 몰래 공격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잠을 은밀한 지뢰밭으로 만드는 저녁 식사 습관의 위험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단순히 조심해야 할 음식의 종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짠 음식의 배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인의 밥상, 얼큰하고 뜨끈한 찌개, 각종 젓갈과 장아찌가 어떻게 밤새 우리 몸을 압박하고 심장을 혹사시키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은밀하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치명적인 달콤한 음식의 함정입니다. 잠들기 전 혹은 저녁 후 달콤한 과일이나 간식을 무심코 드시는 것이 어떻게 혈당을 요동치게 하고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며 잠을 설치게 만드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기름진 음식의 습격입니다. 저녁 늦게 즐기는 치킨, 피자, 튀김, 기름진 음식이 위와 심장, 혈관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인 건강 위험을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단순히 위험 사례로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각 상황마다 실제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과 예방 방법까지 함께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어쩌면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남은 수십 년을 병상 위가 아닌 두 발로 굳건히 걸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중요한 지침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반복되는 습관 속에 숨어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작은 위험을 알려드리는 그야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실천 가능한 경고와 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소중한 구독자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시니어 건강정보 전달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짠 음식의 배신입니다. 얼마 전 제가 오랫동안 진료해온 부산에 사시는 75세 박영희
어머님께서 헐레벌떡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새벽에 잠시 잠이 깼는데 왼쪽 팔다리에 감각이 없고 남의 살처럼 느껴지셨다는 겁니다. 다행히 일시적인 증상이었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큰 후유증은 없으셨지만 가벼운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혈압도 잘 관리하시고 매일같이 동네를 한 바퀴씩 걸으실 정도로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셨기에 충격은 더 크셨죠? 원인을 찾기 위해 어머님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문제는 저녁 식단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젊은 시절부터 저녁상에 얼큰하고 뜨끈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없으면 밥을 못 드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짭짤하게 무친 깻잎장아찌, 밥도둑이라는 어리굴젓까지 곁들이셨죠? 저녁 식사 후에는 입가심으로 짭짤하게 볶은 멸치나 아몬드 한 줌을 드시는 것이 수십 년 된 습관이셨습니다. 나이 먹으면 입맛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먹어야 밥이 넘어가지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어르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이 찌개, 젓갈, 장아찌들. 낮에 활동할 때 먹는 것은 땀으로 배출될 기회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특히 저녁 늦게 섭취하는 소금, 즉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한 시한폭탄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수기가 있습니다. 이 신장은 밤낮 없이 혈액 속 노폐물과 불필요한 염분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처럼 이 신장도 활동량을 줄이고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때 박영희 어머님처럼 짠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쉬려던 신장은 갑자기 밀려 들어온 엄청난 양의 소금을 처리하느라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죠. 처리되지 못한 소금은 그대로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우리 몸은 혈액의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든 농도를 낮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변 세포의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 전체 혈액의 양이 뻥하고 늘어납니다. 좁은 수도관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받는 압력, 즉 혈압은 밤새도록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원래 잠을 자는 동안에는 혈압이 낮 동안보다 10에서 20% 정도 떨어져야 우리 심장과 혈관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짠 저녁 식사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지 않으면 심장은 쉬지 못하고 밤새도록 펌프질을 해야 하고 낡고 탄력을 잃은 혈관은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해야 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혈압이 가장 불안정할 때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 막히는 뇌경색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박영희 어머님께서 수십 년간 이어온 맛있는 저녁 습관이 하마터면 어머님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뻔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인 달콤한 음식의 함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후에 과일 한 접시를 꼭 드셔야 소화가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이 안 온다고 저녁에 꿀물 한 잔 혹은 달콤한 고구마나 단호박 찐 것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장은 몸이 나른해지면서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의 이정숙님은 몇 달간 밤에 잠을 설치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꼭두 새벽 2시에서 3시쯤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깨기 일쑤였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수면제까지 처방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제가 이정숙님의 저녁 습관을 여쭤봤을 때 뜻밖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숙님은 저녁 식사 후 꼭 달콤한 포도나 배를 드셨고 잠들기 전에는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믹스커피 한 잔이나 작은 약과 한두 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설탕이나 과일, 고구마, 믹스커피 같은 단순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로켓처럼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췌장은 깜짝 놀라 이 높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분비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잠이 깊이 들었을 새벽녘 너무 많이 분비된 인슐린 때문에 이번에는 혈당이 정상 수치보다 뚝 떨어지는 저혈당 상태가 옵니다. 몸은 이 저혈당 상태를 생명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깨우기 위해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며 불안한 마음에 잠에서 벌떡 깨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쁜 꿈을 꿨다고, 나이가 들어 잠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증상들의 범인이 바로 잠들기 전 먹었던 그 달콤한 음식 한 조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 낮에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혈관 내벽에 상처를 입혀 장기적으로 동맥경화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기름진 음식의 습격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자녀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치킨이나 피자, 혹은 비 오는 날 막걸리에 파전 한 장 즐기시는 것, 인생의 큰 낙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이 밤사이 우리 몸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 달리 지방은 소화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양소입니다.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위에 머물러 있죠. 저녁 8시나 9시에 기름진 야식을 드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위는 그 기름 덩어리를 소화시키기 위해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위산을 뿜어내며 중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제대로 닫혀 있어야 할 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지면서 강력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다가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나 신물이 올라와서 잠을 깨는 경험,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일은 혈관 속에서 벌어집니다. 밤늦게 섭취한 과도한 지방은 미처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으로 보내집니다. 간은 이 남는 지방들을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바꾸어 혈액 속으로 내보냅니다. 이 중성지방이 바로 우리 피를 끈적끈적한 기름죽처럼 만드는 주범입니다. 기름기로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 속을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고, 심장은 이 뻑뻑한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으로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결국 밤새 심장은 과로하고 혈관벽에는 기름 찌꺼기가 쌓여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저녁에 즐거웠던 치킨 한 조각이 잠든 사이 심장과 혈관을 병들게 하는 은밀한 암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녁에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밤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저녁 생활의 황금 처방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처럼 꼭 지켜주십시오. 첫째, 저녁 식사의 마침 시간은 저녁 7시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길게는 4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는 것이 철칙입니다. 저녁 식사 메뉴는 찌고, 데치고, 삶는 조리법을 기억하십시오. 기름에 튀기고 볶은 음식, 맵고 짠 찌개 대신 담백한 찐 생선, 부드러운 순두부, 각종 채소를 데친 나물 반찬, 그리고 건더기 위주의 맑은 국으로 식단을 꾸리십시오. 둘째, 국물은 맛만 보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 주범은 바로 국물입니다. 저녁 식탁에서만큼은 국그릇을 멀리 치워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숭늉을 곁들이시는 것이 100배, 1000배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독입니다. 대신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10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맨손 체조로 몸을 풀어주십시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소화를 도와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밤에 출출해서 정말 잠이 안 온다면 보약이 되는 착한 야식을 아주 조금만 드십시오. 추천해 드리는 것은 설탕 없는 따뜻한 두유 반 컵, 소금 간 없이 찐 양배추나 브로콜리 몇 조각, 딱딱하지 않은 바나나 서너 잎 정도입니다. 이들은 위와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난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집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춘, 중년을 거쳐 지금까지 우리 몸은 늘 우리와 함께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작은 상처들을 견뎌왔는지 모릅니다. 그 집을 잘 보살피지 않으면 금세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소중한 기능들이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집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쉬게 해주고
제대로 보수하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밤 시간, 바로 우리가 잠드는 시간은 우리 몸에게 있어서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장기와 세포를 수리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심장과 혈관, 간과 신장, 그리고 뇌는 낮 동안의 과로와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사로부터 회복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마치 낮 동안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온수에 몸을 담그며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시간에 휴식과 회복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가 잘못된 저녁 습관으로 몸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늦은 밤에 짠 음식, 달콤한 간식, 기름진 야식은 몸에 작은 폭탄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에너지를 쓰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밤에는 몸이 쉬려고 준비하는 시간에 갑자기 몰려오면 심장은 쉴 틈 없이 뛰고 혈관은 극심한 압박을 받으며 간과 신장은 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잠이 깨는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부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몸이 얼마나 고생하며 우리를 지켜왔는지, 그 몸이 편안히 쉬어야 할 시간에 제대로 쉴 수 없다면 작은 불편이 쌓여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몸의 재충전 시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마치 집안의 기둥과 벽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저녁과 밤 시간을 안전하게 보내도록 습관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밤은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며 심장과 혈관, 간과 신장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음식을 무리하게 먹거나 몸에 부담을 주는 행동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밤이 평안해야 낮이 건강해지고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켜온 삶의 증거이자 앞으로도 함께해야 할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 소중한 몸을 제대로 쉬게 하고 지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 저녁과 밤 시간을 몸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평온하게 보내는 시간으로 바꿔주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수십 년을 건강하게 살아갈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단한 보약을 챙겨 드시는 것보다 저녁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을 10년, 20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주변의 소중한 이웃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 한 번이 잠든 사이 뇌졸중의 위험에 처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닫기 전에 우리 함께 작은 약속을 하나 해보았으면 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에 이렇게 한 문장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건강한 저녁을 약속합니다. 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어르신들 스스로가 건강은 가장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매일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고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월의 흐름 앞에서도 병상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힘입니다. 내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소중한 이웃들과 웃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존엄한 노년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몸은 매 순간 수많은 신호를 보내지만 그 신호를 놓치거나 소홀히 하면 작은 불편이 쌓여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전달드린 작은 건강 습관과 생활 방법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작은 실천의 씨앗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더욱 유익하고 실천하기 쉬운 건강 정보를 나누며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습득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즐겁고 평안하며 마음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건강과 웃음으로 가득 채우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